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견해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선적으로 말이죠. 최근에 이 모스탄 대사가 지금 이제 부정선거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중국의 개입, 이 가능성을 굉장히 강하게 제기해 놨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의 이제 개입 문제가 지금 미국에서나 또 우리 한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우리 국내 선거 개입했다. 요 맨 먼저 대서특필을 한 매체가 스카이데일리고 요 기자가 이제 허경 기자인데 이걸로 인해서 조정진 대표하고 이제 허경 기자가 말이죠. 지금 검찰에 송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허경 기자가 말이죠. 이 스카이데일리를 나와가지고 별도로 지금 이 언론사 이제 온라인 매체가 되겠죠.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측근이 밝히고 있는 이 99명의 중국인 개인 문제. 요것이 또 새로운 이슈를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맞다 이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게 만약에 공개될 경우에는 한중 간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 녹취록. 그리고 이제 허금 기자는요, 이 중국 개입과 관련해서 상당한 별도의 증거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인이 만든 요 매체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간략하게는 한번 언급이 된 바 있어요. 저도 보도한 바 있고. 자, 그래서 이게 재점화되고 있다. 이 말씀을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게 말이죠. 이제 앞으로도 한미 양국에서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예.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냐. 지금 이제 이번 그 민주당에서 당 대표 선거가 본격적으로 이제 실제로 이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충청권에서는 지금 이제 정청래가 한 62%, 그리고 박찬대가 한 37%, 거의 배 정도의 차이로 지금 정청래가 앞서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오늘요, 송구권의 혼선에서 지금 서정욱 변호사하고 송구권 논평가 둘이 이제 대담 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박찬대하고 김용희가 지금 뒷거래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김용도 말이죠. 이화영이하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하게 사면을 주장하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왜냐하면 정진상, 김용 정도가 돼야 이재명이가 얘기가 그게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런데 김용은 1, 2심에서 징역 5년이 확정이 돼서 복역 중에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게 파기환송이 되지 않으면 그냥 5년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파기환송을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조사하는 카드를 박찬대가 꺼내놓고 있고, 그걸 통해서 김용의 말하자면 이제 김용의 애로사항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다. 이게 하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김용 재판의 이제 핵심은 뭐냐? 정치 자금을 받은 거잖아요. 정치 자금. 예. 그래서 총 정치 자금이 그 당시 이제 8억 4,700만 원을 유동규하고 그 정민용 변호사 이런 사람들하고 공모를 해서 남욱으로부터 이 돈을 받아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한 6억 정도는 정치 자금으로 돼 있어서 이게 이제 유죄의 중요한 근거가 된 것이고, 그런데 요 관련해서 이게 이제 김용희가 경선 때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돈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요 전후 시기에 이재명 집에 장롱에 돈 3억이 현찰이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그 김현지하고 배소연이가 이제 서로 연락을 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빼다가 장롱에 보관하고 있다가 요거를 다시 또 집어넣는 이런 과정이 있어요. 요것이 지금 이제 그 김용이 받아놓은 이 정치자금 요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의혹이 그동안에 쭉 제기되어 왔어요. 자, 그래서 이 김용이 이제 대선 자금이라는 게 결국 이재명 경선 승리를 위한 자금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에서 북한에 보낸 돈, 이게 이화영이가 유죄면 이재명이가 유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요 김용희가 유죄면 여기에 곧 이재명도 유죄다. 이 등식이 성립되는 재판이 김용 재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용 재판도 뜨거운 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김용희가 만약에 유죄다 그러면은요, 이미 이화영이 대법원까지 해서 유죄로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도 그러면 이재명에도 유죄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이재명에게도 상당히 의미 있는 치명적 재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요와 관련해서도 또 이제 이 서정욱 변호사의 논평, 그리고 이제
특문한 내용 관련 내용들 요 방송 내용을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박찬대와의 뒷거래설 김용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의 장로에 있는 3억에 있는 실체 이게 과연 왜 가만히 은행에 있는 돈 빼다가 장로에다 보관했다가 다시 그 돈을 그대로 갔냐 이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뭔가 숨길 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금의 흐름을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고 그 돈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김용희가 받았다고 하는 그 정치 자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돈 뇌물 그것이 연계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정적 이재명 거래가 맞아 이재명한테 준 돈이 맞아 라고 하는 결정적 단서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의혹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맨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겸 기자가 폭로하고 있는 내용 요 내용은요 이미 이제 공개된 내용하고 이제 크게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심각성,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모스탄 대사가 이번 중국의 이 한국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선거, 미국 선거 할 것 없이 중국이 개입했다.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허겸 기자가 본인의 이 한미 언론이라고 하는 본인이 창간한 매체에 또다시 윤 대통령의 측근의 녹음이다. 그래서 요게 맞다. 그래서 이걸 만약에 윤 대통령이 제대로 깔 경우에는 한중 간에는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녹취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또다시 또 이 사단을 그러니까 이슈화가 더 크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인 간첩단 사건이 공개가 되면 한중 간에 전쟁이 일어난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 공개한 녹취에서 윤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중국 개입권은요, 한중 간에도, 그리고 또 이제 미중 간에도, 그리고 이제 한미 간에도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무력 충돌을 얘기한다기보다도 외교적으로 이제 또 상당한 이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냐. 자, 그래서 요게 앞으로도 말이죠. 계속해서 지금 이 허겸 기자가 이거를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개하느냐에 따라서 이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제 그 박찬대하고 김용과의 그 뒷거래설, 그리고 이재명 장로 속에 있는 3억 원의 실체적인 내용, 요거를 서정욱 변호사의 주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자금법 그때 대장동 일당에서 20억 원을 요구해서 8억 원 정도를 받아서 그걸 그 이낙연과의 대선 후보 경선 때 호남 조정 만드는 데 쓴 그 8억 그 김용이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지금 앞두고 있죠. 1, 2심에서 징역 5년 받았고 지금 현재 2월 달에 항소심 선고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6개월이거든요. 최장. 그래서 아마 이제 8월 중에는 뭐 김용 선고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김용이가 교도소에서 이제 그 변호사 통해서 박찬대 지시선 그러니까 아니 교도소에서는 누구 저거는 조국도 그렇고 그 전에 송영길도 교도소에서 막 그 메시지 내니까 변호사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이번에 이번에 모스탄 교수도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가 들어가서 이 서신을 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동현 변호사라고 오동현 이 사람이 그 더민주혁신회라고 제일 강성 조직 민주당 그 경기도 지부장이에요. 오동현 변호사가 그 김용을 면회해서 그 메시지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박찬대를 지시한 게 정청래하고 박찬대 당권 경쟁하는데 박찬대 이제 지지를 한 거죠. 이걸 제가 두 가지로 저는 보는 게 아마 이제 그 아직도 이재명하고 김용이 거의 친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좀 관계 옛날보다 멀어졌지만 끊을 수가 없죠. 뭐 폭로하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김용을 통해서 이재명의 명심이 박찬대한테 있다. 원래 그 이재명은 박찬대, 그다음에 그 김어준은 그러니까 그 정청래라고 했잖아요. 김어준하고 이재명이 그 대리전을 벌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다고 저는 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박찬대가요. 지금 조의대 국정조사를 발의했습니다. 거기에 한 120명 가까이. 조의대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를 한다. 국정감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압박을 감사는 이제 9월에 정기국회에서 하는 거고 국정조사는 그
4분의 1 이상 발의를 해가지고 예.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찬대가 이제 그 계속 이 대법원 압박을 해가지고 예, 예. 아마 이제 그 김용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려고 그 엄청나게 지금 대법원에 압박을 하면서 네. 실제 의원들이 그 탄원서 있죠. 네. 탄원서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이 대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쿨해가지고 만약에 무죄 취지로 네. 파기환송하면 이 법치는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박찬대하고 김용이 같은 추악한 뒷거래를 하는 게 예. 김용은 이제 그 박찬대를 지지해주고 네. 박찬대는 이제 그 120명 이름으로 네.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을 하는 네. 국정조사 네. 이래가지고 이 그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지금 유도하는 이런 이게 뒷거래를 하고 있다. 네. 네, 그 부분은 잠시 제가 한번 살펴보고 지금 김용이 만약에 8월에 이제 자기들 뜻대로 유죄 취지 그러니까 그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 아니고 징역 5년이 확정돼 버리면은 이거는 결국은 다시 그 어떤 본인을 위해서 돈 쓴 것도 뭐 뇌물도 있지만은 일단 8억 원은 이재명을 위해서 쓴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을 또 어떤 그 사법 리스크가 다시 또 불거져야 될 텐데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되면 선고가 돼 버리면. 이 돈을 쓴 거는 이제 그 저는 3등분이가 썼다고 보는데 예. 3분의 1은 이제 그 배달 사고 자기 쓰고 아 맞아 그때 배달 사고 이야기 예, 있었어요. 3분의 1은 이제 그 현금으로 이재명 집에 그 장롱에 아 포함한 장롱. 거고 예. 그것도 김용 돈이 아닌 거 의심을 하고 예, 수사하다가 예. 중단됐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호남에 그러니까 그때 그 전국 조직 부본부장이었어요. 아, 그 김용이. 예. 그래서 이게 붙잡을 실세입니다. 예, 맞아요. 부본부장. 왜 붙잡아 실세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표실 실장은 전혀 국회의원이에요. 전혀 국회의원 하면서 부실장은 핵심 복심이 합니다. 복심. 예. 그러니까 거기가 실세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김용이가 그래 3등분에가 썼다 보면 예. 여기 이제 판결문에서 그냥 기각이 되면요. 상고 기각으로 아. 유죄가 확정되면 예. 바로 이제 이거는 뭐 이재명 판결은 똑같다 봐야죠. 그렇죠. 예.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이 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예. 이재명 경선 자금으로 쓴 거니까 예. 다시 한번 이게 그 사법 리스크가 예.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예. 다만 이제 이걸 국민의힘이나 우리 우파가 자꾸 이슈화시키게 되잖아요. 그렇지. 있어야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 뭐 워낙 무기력하니까 과연 이제 옛날만큼 예. 이슈화시킬 수 있는 이 문제는 있는데 예.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이게 미리 본 이재명 판결이고요. 예. 그렇죠. 결국 이제 그 김용이 유죄면 예. 이재명도 유죄다. 김용이 유죄면 저는 이재명도 유죄다. 예, 근데 이게 확정되는 거예요. 그 이하영이 유죄면은 이재명이 유죄다. 김용이 유죄면은 그렇죠. 이재명이 유죄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공범 리스크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공범 리스크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김용이 이제 그 확정 판결이 되면은 조금 전에 3억 장롱석 3억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이 그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의 이 장롱석 3억에 대해서도 이제 실제로 밝혀라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정확하게 이재명의 현금 흐름이 그때 한번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현금 흐름이 그때 어떻게 됐었죠? 3억이라는 게? 근데 그 자기 말로는 이제 그 미리 1년 전에 농협에 찾아가지고 네. 2억 정도를 찾고 예. 그다음에 이거 어머니 조의금 맞아. 합치가지고 예. 장롱에 있다가 예. 1년 뒤에 이걸 이제 김현지가 지시해서 대소연이가 예. 그 돈을 들고 와서 다시 농협에 입금을 했 입금시키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 전당대회 기타 금이나 예. 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1년을 갖다 1년 전에 미리 돈을 찾았다가 장롱 안에 넣어놨다가 다시 이게 입금을 한다. 예. 이게 다 이게 요즘 금융 정보 분석원에 통보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거액을 이렇게 입금하면 1,000만 원 이상이면 전혀 통보돼요. 그럴까요? 이건 이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해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용 받은도 대장동 돈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김용이 이제 현금으로 받아와가지고 현금으로 받아와서 자 이것은 제가 사실 이제 6억 받았습니다. 3억은 자기가 이제 배달 사고 내고 6억 받았는데 이 3억은 제가 조직에 쓰겠습니다. 이 3억은 편리한 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것도 말 잘못하면 또 무슨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롱석 3억이 좀 의심스럽다. 저번에 누구죠? 예, 국무총리 김민석도 장롱석 6억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재명도 장롱석 3억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전에 성남시장 시절에 어떤 정치인들이 장롱석에 돈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 이런 SNS 글을 또 올린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것을 이재명이 장롱숙 3억 원에 대해서도 정말 이런 거 다 따지고 지금 좀 뭐 수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근데 이재명의 장롱은요, 다른 사람들 우리 장롱은 여러 명 있었어요. 김민석이도 있지만 우리 그 마포에 예. 그 국회의원 있잖아요. 예. 노웅래. 예, 노웅래. 예, 거기 장롱이 노잖아요. 예. 근데 다른 장롱은요, 예. 전부 그 현금으로 받아서 그대로 이렇게 보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들킨 거죠. 예. 압수수색하다가.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노웅래 이재명이는 압수수색에서 나왔죠. 이게 자기 농협 계좌에서 현금 2억 인출해. 예, 인출을 해. 그리고 장롱에 있는 나라 예. 다시 입금해. 예. 이건 도저히 설명이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죠. 자기 계좌에서 출금해서 다시 입금해요. 이자도 없지만 입출금하는데 돈 들잖아. 그 사이에 또 1년간을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냐면 돈도 알리바이를 증명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2억을 출금을 해.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 신고를 해요. 나 현금 2억 있다고 제가 신고를 해요. 아, 신고를 하고 그러면 그 2억을 쓰고 네. 다른 돈으로 이렇게 바꿔놔도 내용을 바꿔놔도 표가 안 나잖아요. 표가 안 나죠. 그렇잖아요. 돈이 이름표 써지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게 나 신고했잖아. 찾은 정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 돈 입금해서 네. 저는 이럴 가능성이 100%라고 보는 게 안 그러면 이게 찾아서 장롱 1년 있다가 네. 다시 그 돈을 입금한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요. 제가 다른 맡은 사건도 이런 게 있었어요. 오히려 역으로 신고재산 제도를 이용해. 내가 이제 그한 1억 정도를 인출해. 예. 그 다음에 1억 있다고 재산 신고를 해요. 신고를 했는데 현금 1억 있다. 예. 신고를 1억 뇌물을 받아. 예. 1억 뇌물 받아서 현금으로 몰래 쓰고 그 다음에 이거 신고한 1억을 다시 입금해. 그러면 이게 뭐 1억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잖아. 그렇게 되네. 예, 그렇게 되네. 안 그러면 이게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예. 아, 그러니까 그 2억을 이제 인출을 해서 2억을 변호사비를 막 쓰는 거죠. 변호사비를 현금으로 쓰고 막 쓰고 그다음에 2억을 받아서 그걸 다시 이제 입금을 하면서 쓴 거는 증거가 없으니까. 예, 그렇죠. 현금으로. 그러면 나 옛날 신고한 재산이고 예. 인출한 그거 입금한 거야. 예. 이래 되는 거죠. 과거에 이재명 처음에 대장동 사건 터져서 대장동 조설 이야기 막 나왔을 때 그때 김도읍 의원이 이재명은 돈을 소유하지는 않는데 다스리는 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기억이 나요. 이재명이 돈을 다스린다. 자, 그걸 본인이 얼마 전에 또 5급 공무원들 뭐 특강을 하면서 내가 또 돈과 관련한 유혹을 다 떨쳐버렸다. 뭐 이런 나는 청렴하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것도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들키지 않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는지도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신 거 이게 그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잖아요. 조이대 상대로.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말이죠. 돈 2억. 여기에 이제 우리 꼬리표 붙은 게 아니잖아요. 현찰. 그러니까 2억을 빼고, 지금 이제 이 김용희가 정치자금 받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제 이게 섞여지면, 예를 들어서 다시 또 2억을 갖다 집어넣는데, 이 2억은 현금 2억이니까 자기가 어디다 쓰는지 간에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비도 줄 수 있고, 또 다른, 또 다양한 그 목적으로 써도 이 근거가 안 남어. 그런데 이 2억을 다시 은행에다가 갖다 넣었다? 그러면 하나도 안 쓰고 가만히 은행에다가 장롱수에다 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또 집어넣는다? 이거 수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돈이 됐든 간에 어떤 돈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예. 자, 그게 이제 김용으로부터 김용희가 받았다는 돈, 요거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 장롱숙 이재명의 3억의 의혹이 바로 그런 성격이 아니냐. 이거를 지금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이 방송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무슨 짓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김용 재판이 대법원에서 말이죠. 파기로 환송이 되든 아니면은 상고 기각이 되든 또 한 번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바로 이 대목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다시 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지금 이슈화 되는 것은 김용과 박찬대의 뒷거래 해설 때문에 그리고 김용의 대법원 재판이 이제 임박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김용이 사면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이슈로 부각이 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요. 지금 이제 어제 특검에서 압수수색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아주 로키의 성명문을 내놨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 자, 그래서 최상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는 아무런 관련도 없고 부탁을 받거나 부탁을 한 적도 없다. 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관련 없는 개인이나 기관이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오전 예배한 후에 말이죠. 이게 신도들이 너무나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성명을 낸다 해서 성명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압수수색 관련 언론 보도를 접한 많은 성도들의 걱정과 문의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최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이나 공직자에게 청탁 등 어떠한 언급도 한 일이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목회자나 기타 어떤 분에게도 사건에 대해 언급하거나 부탁한 일조차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관련자나 지교인 누구로부터라도 기도 부탁받은 일조차 없다. 그러면서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수사로 수사의 본래 목적인 인권 보호와 진실 규명이라는 본말이 전도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신성한 교회의 모습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 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